처제의 독특한 취미생활. 화상 채팅으로 낯선 남성과 서로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로하던 모습. 혼자만의 일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우연히 이를 목격하게 된 형부. 과연 그의 선택은? 그리고 처제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년이 흘렀다. 결혼한 지 벌써 20해. 나도 어느새 55. 고등학생 아들은 이제 제법 남자다운 말투를 쓰고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엄마라는 이름에 깊어졌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다. 아내는 언제나 시끄럽고 밝고 눈물도 웃음도 많았고 난 그런 아내가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한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의 여동생, 같은 동네에 사는 8살 어린 처제. 말수가 적고 차분한 얼굴, 지적이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참 예뻤다. 처제는 늘 조용히 곁에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 사진에도 당연히 함께 있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주 보게 됐다. 절대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조카 같고 막내 동생 같고 아내의 동생이고 우리 아들의 이모니까.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 그녀가 머리를 묶을 때 드러나는 목선이나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의 잔잔한 미소가 그 모든 찰나의 순간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다. 형부 여기 앉으세요. 제가 고기 구울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나를 불렀던 그 목소리. 근데 왜일까? 평범했던 그날의 그 장면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냥 처제일 뿐인데 그날 이후 잠들면 그녀가 꿈에 나왔다. 말없이 날 바라보며 웃는 얼굴.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너무도 선명한 얼굴.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이 한없이 텅 빈 듯했다. 한낮에 그녀를 보면 그 꿈이 다시 떠오르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미쳤나, 내가? 이건 아니지. 가족인데, 처제인데,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내는 그런 내 변화를 모른 채 우리 이번 주말에도 같이 고기 구워 먹자라며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고 처제는 어김없이 조용한 미소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화이트 셔츠, 단정한 머리, 말없이 웃으며 고기 굽는 모습. 나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물컵을 들고 자리만 피해버렸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요즘 왜 그래? 나 피하는 것 같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나는 더 조심하기로 했다. 내 감정 따위 들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날의 처제, 그녀의 눈빛, 옆모습, 목선, 다리. 너무 선명해서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다. 꿈이 문제였다. 현실보다 더 생생한 그녀와 단둘이 있는 그 장면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녀가 내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던 그 말. 형부, 왜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건 꿈이었을까? 아니면 바람이 남긴 속삭임이었을까? 그날도 평범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고 아들은 친구들과 운동하러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처제 생각이 났다. 요즘 좀 아픈 것 같다더니 괜찮은가? 처제네 집은 우리 집에서 도보로 3분 거리. 별 생각 없이 걷다가 어느새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냥 안부 인사 정도야. 형부가 챙길 수도 있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소영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멈춰버렸다. 처제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상이 재생 중이었다. 벌거벗은 남자와의 화상 채팅, 그리고 그녀는 이어폰을 꽂은 채 그 화면을 바라보며 그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도망쳐야 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 후 처제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 역시 소리치지 않았다. 몇 초간의 정적. 그 짧고 길었던 침묵 속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부 그게 아니에요. 처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봤는지도 모른다는 듯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형부, 그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 인생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제가 나를 바라보던 눈, 부탁드려요라는 말 끝에 담긴 절박함, 그리고 그 방 안의 장면. 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처제를 향한 감정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약점을 보였다. 아니, 어쩌면 나에게 마음의 틈을 보였다고 생각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려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동서는 출근했고 아내는 외출 중. 처제는 혼자였다. 현관 앞에서 망설이다. 나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을 열고 나온 처제는 깜짝 놀랐다. 형부 어떡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천천히 들어섰고 그녀는 말없이 주방 쪽으로 향했다. 식탁에 앉은 나. 주방에서 컵에 물을 따르던 그녀. 그 모습이 너무도 정갈하고 단아해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먼저 말했다. 좋아해.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그 이상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너를 계속 생각하게 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이건 협박인가요? 아니야. 진심이야. 어제 일은 말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날 보여드린 모습 잊어주세요. 형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너무 아름다웠어. 그게 문제야.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말,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눈빛. 그건 고백이었을까, 협박이었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속이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을까? 나는 결국 그녀의 집 문을 다시 두드렸다. 며칠 동안 망설였고 수십 번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고 말았다. 혼자 있을 줄 알았다. 아니, 혼자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은 혼자였다. 처제는 내 얼굴을 보고도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둘 다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주방에 들어가 그녀 곁에 섰다. 그녀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접시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형부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꾸 내가 생각나.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 오늘까지만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작고 여린 어깨, 떨리는 숨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단 한 번뿐인 금기를 넘었다. 세상의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을 감정이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늦었고 욕망이라 하기엔 너무도 간절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베란다 창 너머로 비가 내렸고 우리는 그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집중했다. 그녀의 숨결, 눈빛, 소리, 체온.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끝나고 나서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형부 오늘로 끝이에요. 다신 이런 일 없어요. 절대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도저히 그러지 못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다시 모였고 밥을 먹고 웃고 대화를 나누었다. 처제는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아내 옆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완벽하게 선을 그어두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의 떨림, 숨결, 손끝에 스치던 체온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 기억이 아니었다. 매일 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다. 처음엔 입술 끝에 맴돌던 이름, 이젠 마음 깊숙이 새겨진 죄책감. 나는 몇 번이고 다짐했다. 이제는 그만하자. 더는 바라보지 말자. 가족이다. 아내의 동생이다. 하지만 그녀가 웃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아려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메시지를 보냈다. 형부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보고 싶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침묵조차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나약한 줄,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 나는 그녀가 그어둔 선 앞에서 발끝을 밀고 서 있었다.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자꾸만 그 경계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날 밤이 전부였어야 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마음 어딘가엔 나와 같은 불씨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건 착각일까?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파멸의 시작일까? 며칠이 지났다. 나는 억지로 일상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를 향한 마음을, 그날 밤의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며 살아냈다. 답이 없던 문자, 외면하던 눈빛, 단호한 말투,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녀는 끝내기로 결심했고 나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이틀 밤을 비우게 되었다. 애는 친구 집에서 자고 나도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올게. 아내는 웃으며 말했고 나는 빈 집에 남겨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문득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다. 띵동. 문을 열었다. 그녀였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혼자 계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인 듯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가 보낸 문자 안 읽은 척 했어요. 읽긴 했는데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해요. 절대 그 이상은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저 얘기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란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봤다.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형부는 정말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 물음에 나는 거짓없이 답했다. 너를 멈출 수가 없어.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손을 뻗었다. 이번엔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피하지 않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입맞춤은 조용했다. 숨도 소리도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혔다. 그녀의 눈이 떨렸고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안았다. 말없이 흘러가는 그 밤, 서로를 탓하지도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 우리 사이엔 사랑이라는 단어도 욕망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원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서로의 깊은 결핍과 외로움이 하나로 얽혀버렸다. 침대에 누워 나는 그녀의 손끝을 잡고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좋아. 이건 내 기억 속에 묻어둘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가 묻고 묻어야 할 기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약속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울고 있었다는 걸. 그 밤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말했다. 형부 정말 이제 끝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나도 무너질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온기를 기억하려 했다. 그날 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절대 잊히지 않을 유일한 기억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형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울다가 겨우 참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쓸쓸하고 담담한 미소였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았다. 이건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서로 잊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날 밤도 그녀도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여행에서 돌아왔고 아들은 평소처럼 등교했고 나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만은 알았다. 그날 밤의 모든 감각이 아직도 피부 위에, 눈 안에,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걸. 아내는 웃으며 물었다. 당신 혼자 있는 동안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지. 심심했겠다. 응, 좀 그랬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입에 감긴 말들은 익숙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 처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단체 채팅방에도 공동 가족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내는 가끔 물었다. 소영이 왜 요즘 안 보여? 바쁜가 보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혼자만 알았다. 그녀가 떠났다는 걸.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그녀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 하나 남긴 채로. 사람은 참 무섭다. 겉으론 멀쩡하게 웃고 속으론 무너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나는 그랬다. 일을 하고 밥을 먹고 가족과 웃고 모든 일상을 평소처럼 해냈다. 그런데도 나의 어딘가는 여전히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몸을 떨며 내게 기대던 순간까지. 시간은 흐르는데 기억은 그대로였다. 아내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처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 가족단체 채팅방에 아내가 보내는 사진들, 거기에 짧게 좋아요만 누르는 그녀. 말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 마치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했다. 나는 한 번, 아니 두 번, 그녀에게 또 문자를 보내려다 결국 보내지 못했다.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먼저 끊어낸 관계를
내가 다시 건드리면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미쳐갔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던 그날이 점점 더 찬란하게, 짜릿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가 아닌 것 같았다. 한 번 넘은 선은 생각보다 쉽게 무뎌졌고 그 후의 죄책감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아내와 함께 누운 침대에서도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아내가 나에게 기대어 잠드는 순간에도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숨결을 기억했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그럴 수는 없다. 수백 번 다짐하면서도 내 마음은 그날 밤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또 그녀를 찾아갔다. 한 달 가까이 참고 또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 그녀가 있는 동네 슈퍼 근처를 몇 번 맴돌았고 그녀의 아파트 입구를 지나친 척 여러 번 돌아섰다. 그러다 마침내 내 손가락은 그녀의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열린 문틈 사이로 그녀가 나타났다. 머리는 질끈 묶은 채 수수한 티셔츠 차림. 평소보다 더 단정했고 더 단호해 보였다. 형부 왜요? 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나는 조용히 들어서며 숨을 죽였다. 마치 죄를 지은 도둑처럼 거실 의자에 앉은 나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주 앉더니 내게 물었다. 형부, 또 원하세요? 그 물음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었다. 대답 하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기에 나는 그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형부, 그날 이후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눈치도 보고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근데요, 자꾸 생각나요. 형부가 아니라 그날 밤에 나 자신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그 후엔 정말 다 잊을게.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신 이런 일 없어요. 약속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이 마지막.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처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처럼 조용히 내게 안겼다. 서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만을 깊이, 아주 깊이 새겼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내 입술도 무너졌다. 마치 서로를 포기하는 이별처럼 그 밤은 짧고 그러나 너무도 길게 남았다. 형부, 우리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아침 그녀는 먼저 일어나 나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나는 비로소 눈을 떴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진짜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사를 갔는지 번호를 바꿨는지 그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소영이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없고 하며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진실이 내 안에 묻혔다. 그 후로도 수많은 밤을 지나며 나는 살아가는 척을 했고 가끔 혼자 남겨진 시간엔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나에게 가장 위험한 이름이었고 가장 깊은 후회였으며 한때 가장 뜨거운 사람으로 남았다. 나는 이제 묻고 싶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욕망이었을까?
도망일까? 유혹일까? 그녀는 나를 원했을까? 아니면 나 혼자였던 걸까?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밤 마지막이라는 조건 아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그 사람을 당신은 밀어냈을까요? 아니면 붙잡았을까요?